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강의야말로 잘 집중해서 듣기 바라고. 왜냐하면 고급 알고리즘 구현에 재규 호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레벨 2, 레벨 3 문제 풀 때 그게 대부분 재규 호출인 경우 10중 8구가 재규 호출 구현을 해야 돼. 레벨 2, 특히 레벨 3. 예를 들어 이진 추리, 뭐 퀵정렬, 이분 탐색, 뭐 동적 프로그래밍, 뭐 백트래킹 등등. 그 최단거리 찾기 대부분 재규출 구현인 경우가 많아. 왜 고급 알고리즘들이 다 대부분 재규출이냐? 그 이유는 뒤에서 얘기하겠고. 자, 그래서 어려운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게 기초라는 얘기고.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작업들은 전부 재규출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재규호출로 구현하는 것부터 연습을, 재규호출 개념, 구현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이거 폼은 하나 너무 쉽죠? 아주 쉬운 문제죠. 0에서부터 n까지 출력하는 문제. 이거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자, 여기서 색깔을 칠했는데, 하늘색이 정상 조건이죠. 반복을 해야 되는 정상 조건. 이 조건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이 추우면, 이 노란색이 작업이죠. 본문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플러스지. 넘어간 다음에 또 종료할지 말지 판단하고 작업을 하고, 이 하늘색, 노란색, 연두색이 순서대로 반복이 되죠. 이 반복문. 정상 조건, 작업,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플러스 I. 이거 재규호 구현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쉬운 재규호출 구현쯤이 되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재규호출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종류 조건이에요. 이 경우는 정상 조건이 아니라 거꾸로 종류 조건이야. 종류. 재규호출에서의 종류는 그냥 리턴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리턴해버리는 거. 그래서 반복문의 조건하고는 반대지. 그래서 종류 조건이면 리턴해서 나가버리고 안 나갔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니까 작업을 해요. 이게 작업이야. 작업을 했으면 그 다음 작업을 해야지. 자, 그 다음 작업이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함수가 정상 나가야 되는 상황인지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지 판단했더니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작업을 해. 그리고 그 다음 작업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문 같은 경우는 뺑뺑뺑 돌죠. 근데 재규호출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해.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판단하고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면 노란색 작업하고 그 다음 재규호출. 자, 그 다음 작업.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 I 했듯이 I 플러스 1. 그래서 재규호출이면 다시 호출이 되죠. 반복이죠, 결국은 재규호출이니까 올라간 거야. 여기 올라가서 근데 이 I가 플러스 1 됐죠. 다시 판단하고 작업하고 그 다음 단계로 재교출이니까 또 올라가. 그래서 뱅뱅뱅뱅 여기도 반복을 하죠. 그러다가 여기서 i가 n하고 같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죠. 나가야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여기서도 n이 5인데 n이 5면 i가 5가 되면 나가야지. 0, 1, 2, 3, 4까지만 출력되죠.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i가 5가 되면 이제 작업 안 하고 나가야 돼요. 리턴. 근데 리턴 하나로 다 나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재교출 계속 했잖아. 그런데 나갈 수 있어요. 리턴 하면 바로 직전에 재교출했던 여기로 가지만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리턴 쭉 다 리턴해 버려서 여기로 되돌아가죠.
자, 실행 결과 출력을 쓰시오. 문제가 이거 제기 코드 보여주고 자, 출력을 쓰시오예요. 지난주 그 실행 결과 출력도 사실은 제기호출이었지.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 정답이 많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문제를 냈는데, 왜냐하면 설명 안 하고 문제를 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정답자가 많았어요. 기대 이상이야. 아무튼 그거 정답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건 뭐 쉽게 코드 실행 흐름 이해할 수 있겠고, 정답을 못 쓴 학생이야말로 이 제기호출 실행 흐름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자, 이 문제 소스 코드 보고 출력, 뭐 어떻게 출력되는지 쓸 수 있는지 한 줄 한 줄 어떻게 실행되는지 따라가 보면서 코드를 읽어보기 바래요. 자바스크립트 코드. 자, 똑같은 코드인데 자바스크립트 구현이에요. 반복문, 제기호출. 제기호출 과정. 자, 제일 처음 테스트 0, 5가 호출되지. 그럼 if문은 이게 i고 이게 n인데 두 개가 똑같으면 true야. 근데 0, 5 서로 다르니까 false. 그래서 false니까 return 안 해요. 그래서 출력을 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제기호출. 제기호출하면서 여기 플러스 1이 되죠. 플러스 1. 제기호출. 제기호출했으니까 또 되돌아가. 이 첫 줄부터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2라고 오니까 다시 false지. false면 그 다음에 if문. 참 false니까 i 값 1 출력했고 그 다음 제기호출. 이번에 i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죠. 제기호출. 또 false고 2 출력되고 또 제기호출. 또 false고 3 출력되고 그 다음 또 제기호출. 또 false고 4 출력되고 또 제기호출. 자, 이제 i하고 r하고 똑같이 5가 돼서 true가 돼요. true가 되면 return. 리턴하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 제기호출로 가. 근데 여기 제기호출 밑에 여기 제기호출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서 리턴하면은 여기 제기호출로 가는데 이거 뒤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리턴 하게 되죠. 호출했다가 쭉 리턴. 제기호출이래요. 아래로. 호출해서 내려가다가 리턴할 때 쭈르륵 리턴하게 되고. 자, 이 와중에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함수가 호출되면 그 함수의 지역 변수하고 파라메타 변수들이 함수가 호출될 때 만들어지지. 근데 어디 만들어지냐면 스택 메모리 영역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영역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언제 없어지느냐? 리턴할 때 없어지지. 함수의 지역 변수, 파라메타 변수들이 리턴할 때 없어지죠. 그래서 그때 스택 메모리 공간이 여기서 호출될 때 차지했던 스택 메모리 영역이 리턴할 때 반납이 돼요. 그런데 제기호출 같은 경우는 계속 호출 하잖아. 여기는 지금 depth가 얼마나 깊게 호출됐냐면 5번 호출됐죠. 그런데 코테 문제 풀 때 보면 한 뭐 1000번, 10,000번 이렇게 제기호출이 depth가 깊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스택 메모리 부족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LMSG를 읽어보면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라고 써 있어요. 이게 스택 메모리 부족하다는 거고 제기호출이 너무 깊어져서 발생하는 문제고 자바에서도 이런 에러가 나지만 흔하지는 않고 자바스크립트가 흔해.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스택 메모리 공간이 자바보다 꽤 적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유난히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좀 흔해요. 그런데 그래서 프론트엔드를 지망하는 학생도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 코테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도 그렇고 또 라이브러리도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q 같은 것도 없잖아. 자바스크립트는.
그래서 프론트엔드 지망하는 학생도 코테 문제는 다른 언어 하나, 뭐 파이썬이랄지 자바랄지, 기왕이면 자바가 좋지. 왜냐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자바 백엔드 개발자하고 협업을 하니까 자바 개발할 줄 안다는 건 그 회사에서 큰 플러스가 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자바나 뭐 아니면 파이썬이라도 코테 문제를 두 문제 다 이렇게 훈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면 코테 문제 풀 때 특별한 언어 제약을 안 한다면 우선순위 q 같은 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자바나 파이썬으로 푸는 게 좋지. 그 다음에 재교출을 깊게 해야 되는 문제도 자바나 파이썬으로 푸는 게 좋고. 그렇지만 프론트엔드 진로를 원하는 학생은 자바스크립트로도 코테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연봉 많이 주는 프론트엔드 회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뽑을 때 가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라고 요구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경우에는 스택 오버플로우 날 만한 문제는 안 내. 그런데 어떤 언어로 풀라고 강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날 만한 문제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진로 학생도 꼭 자바스크립트만으로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자바나 파이썬 공부하기 바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팩토리얼을 재교출로 계산하는, 아니, 반복문으로 계산하는 문제. 자, n 팩토리얼이면 n부터 1까지 곱하는 건데, 1은 곱하나 마나지. 2까지만 곱하면 되죠. result가 곱해야 되니까 1이 초기값이죠. 0이면 뭐 아무리 곱해도 0이니까. result에다가 i를 반복해서 누적해서 곱하는데 n부터 n이 5라면 5, 4, 3이 2까지만 하면 되지. 곱하기 1은 또 할 필요 없지. 반복문 이해되죠? 이걸 재규로 구해내면 이거예요. 이것도 역시 첫 번째가 종류 조건. 그 다음에 종류 조건이 아니라면 그 다음 줄 작업을 해야죠. 그 다음 작업. n-1 팩토리얼을 구한 다음에 그 n-1 팩토리얼과 n을 곱하면 되지. 여기가 재교출이죠. 실행 과정은 뭐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직접 분석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3팩토리얼이다. 그러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한 줄 한 줄 짚어가서 꼭 읽어보기 바래요. 바로 그런 문제 실행 결과 출력 쓰라는 문제가 다음 주에 나오니까. 예를 들어 팩토리얼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실행 결과 출력을 쓰라고. 여기 뭐 첫 줄이나 아니면 두 번째 줄에다가 출력하는 system.out.print 하나 넣어놓고 이 실행 결과 이 프린트문에서 출력되는 값들을 다 순서대로 쓰시오.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 첫째 줄 혹은 두 번째 줄에다가 system.out.print 넣은 다음에 실행해 보기 전에 종이로 풀어보고 내가 종이로 푼 게 맞는지 실행해보면 답이 나오잖아. 실행 결과 출력을 쓰는 게 답 문제니까. 자, 그런 식으로 여기 강의 노트에 나오는 문제들 몇 개 연습을 해보세요. 자, 여기 재교출 과정은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분석이 조금 더 꼼꼼히 신경 쓸 게 좀 많아요. 자, 여기 봅시다. 팩토리얼 5를 호출했어요. 이 부분은 이게 1이 돼야 true가 돼서 리턴하는 거니까 5면 false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자, 팩토리얼 4를 호출해서 리턴 값을 구하지. 팩토리얼 4. 재교출해요. 재교출. 다시 false고, 자, 팩토리얼 3. 또 false고, 아이고. false고, 그 다음에 재교출 2. 여기도 false고, 재교출 1. 1이니까 true가 되죠. 자, 이 부분이 true가 돼서 리턴을 해요. 리턴 1이지. 초기값 1. 팩토리얼 계산의 최초값 1을 리턴해요. 1을 리턴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 리턴한 값이 요 R로 가서 여기로 가지. 자,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리턴 값 1이 지금 요 본문은 이거 이렇게 불락이 잘 안. 요것은 팩토리얼 1 호출했을 때 본문이고 어디를 리턴하냐면 팩토리얼 2 호출했을 때 본문 여기로 가죠. 여기로 리턴되죠. 그래서 R에 리턴이 되고 이 R 값이 여기서 사용되죠. 결국은 리턴 값이 여기로 리턴돼서 여기에 대입됐다가 여기로 가니까 결국은 바로 여기로 간다고 그려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 n은 누구냐면은 팩토리얼 2 호출했을 때 본문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지. 2 곱하기 1 해서 리턴 값이 2가 돼요. 이 리턴 값은 어디로 가냐면 한 칸 위로 올라가서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대입되죠. 여기 R에 대입이 돼요. 여기 R에 대입이 돼가지고 여기로 오죠. 여기로 와서 n하고 곱하는데 이 n은 어디냐면은 요거지 3. 팩토리얼 3 호출의 본문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런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사실 재교출 구현할 때 이렇게 실행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실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이런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다가 내가 여기 첫 줄에다가 system.out.print를 넣을지 둘째 줄에 넣을지 셋째 줄에 넣을지 몰라요. 아무튼 넣으면 그게 어떤 값들을 순서대로 출력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쓰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꼭 이해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잘 이해했으면 이런 건 쉽게 구현할 수 있겠죠. 이건 쉬운 재교출 구현 문제예요. 일단 이게 구현이 안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딩 공부하는 건 독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할 때 독해 공부도 하고 영작 공부도 해야지. 자, 그러면 둘 다 해야 돼. 그래서 독해하라고 여기 코드도 적어줬고 이해하기 쉽게 절차 그림도 그려줬잖아. 이걸 열심히 분석하는 게 독해예요. 열심히 분석해서 이해를 했다면 이 독해하는 내용이 잘 이해된다면 이거 영작 이거 구현할 수 있겠지. 근데 구현이 잘 안 돼. 그럼 다시 올라가서 이걸 또 분석을 해봐. 그래서 이 정도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모르겠고 이것도 구현 못하겠다. 이거 구현 못하면 사실은 코테 공부하는 게 레벨 1 등급 이상 문제, 레벨 1, 레벨 2 정도지 레벨 3 이상 도전할 만한 그 역량은 안 되는 거죠. 이건 정말 기초야. 꼭 스스로 구현해 보도록 노력을 해봐요. 위에 설명한 내용을 열심히 분석해서 이해했다면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걸 구현해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중급. 지금까지 위에서 예를 든 건 쉬운 문제였어요.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쉬운 문제야.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 혹은 없느냐.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있는 문제, 여러 번 반복하는 문제들 일부만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일부만. 쉬운 것만. 그리고 재교출로 구현하는 건
여러 번 반복하는 문제들 모두 다 재교출로는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있는 쉬운 문제라는 건 어떤 것들이냐? n번 반복하는 문제, n제곱번 반복하는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폴리노미얼 타임 문제라고 뭉뚱그려 얘기하는데, 뭐 그런 이론은 몰라도 좋아요. 이런 문제. n번 반복하는 건 포문 하나지. 반복문 하나. n제곱은 중첩된 반복문 2개. n세제곱은 중첩된 반복문 3개. 이렇게 구현할 수 있고, 코테 문제들 중에서도 이렇게 구현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자, 그런데 n의 x승 문제인데 전부 다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n의 x번 반복해야 되지만 x가 얼마인지 문제에 적혀 있지 않고 문제의 컨스탄트로, 그러니까 반복문 2개, 반복문 3개는 코딩해서 2개, 3개를 코딩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n의 2승인지 n의 3승인지가 문제에 적혀 있으면 중첩된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n의 x승 반복하는지 이 x가 문제에 적혀 있지 않고 입력으로 주어진대. 입력으로 주어지고 뭐 이게 최소 몇부터 최대 몇 가지래. 그럼 고정되지 않았잖아. 그러면 반복문 몇 개를 미리 구현해 놓을 수 없는 거죠. 자, 이건 반복문으로 구현 못해요. 이런 문제는 재교출로 구현해야 돼요. 그리고 코테 문제들 대다수가 이렇지. 이런 n의 몇 승 문제도 이런 건 x 몇 승인지 미리 알 수 없는 건 재교출로 구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n의 몇 승이 아니라 2의 n승, 3의 n승, 4의 n승. 이런 건 폴리노미얼 타임 문제라고 안 하고 익스포넨셜 타임, 지수함수적인 문제. 이게 지수함수. 이런 문제들이 재교출이에요. 어려운 알고리즘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팩토리얼 문제. 팩토리얼 문제. 이게 요거. 몇 승 문제. 몇 승 문제가 쉬운 문제고,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2의 10승이라고 해봤자 1024밖에 안 돼. 그게 거꾸로다. 이게 쉬운 문제인 이유가 n이 100이라고 합시다. n이 100이라고 하면, n이 20이라고 합시다. 20의 제곱이라고 해봤자 400밖에 안 되고, 20의 세제곱이라고 해봤자 얼마지? 8000밖에 안 돼요. n이 20이라고 할 때 2승, 3승은 얼마 안 돼. n이 20일 때 2승은 400, 3승은 8000. 그런데 여기로 가봐요. n이 20일 때 2의 20승은 얼마지? 100만이야. n이 20이라고 할 때 3의 20승은 훨씬, 이쪽보다 숫자가 훨씬 커지죠. 이쪽은 400, n이 20이라고 할 때 제곱은 400밖에 안 됐는데 2의 20승은 100만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훨씬 이것보다는, 이런 문제보다는 훨씬 어려운 문제고, 더 어려운 문제가 이거예요. 팩토리얼 문제. 예를 들자면 20팩토리얼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20팩토리얼이 얼마예요? 2 곱하기 10의 18승이에요. 어마어마하지? 팩토리얼이 무시무시해요. 이런 문제. 이런 2의 n승, 3의 n승 혹은 팩토리얼 문제들이 바로 재교출로 풀 수밖에 없고 반복문으로 못 푸는 문제. 어려운 알고리즘들이 이런 문제예요. 자, 그 문제의 간단한 이해예요. 이건 뭐냐면 테스트 1 재교출을 하고 있는데 2번씩 하고 있지.
자, 이 부분은 지금 대충 봐도 돼요.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들여쓰기 하려고 해요. 재교출 뎁스마다 뎁스 1일 때 3칸 들여쓰고 뎁스 2일 때 6칸 들여쓰고 뎁스 3일 때 9칸 들여쓰고 그 뎁스만큼 인덴테이션 문자열 만들고 그래서 그 뎁스만큼 인덴테이션해서 숫자를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i 값이 1이고 4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i 값이 4보다 커지면 끝이야. 그래서 4까지만 출력을 5가 되면 그냥 나가버려요. 리턴하면 나가는 거지. 종료해요. 4까지만 여기서 출력을 해요. 그런데 재교출을 2번씩 해. 재교출을 한 번만 하면 앞에서 봤던 쉬운 문제야. 그쵸? 앞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자, 이거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이게 종료 조건이고 한 번 출력하고 한 번 재교출했지.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종료 조건 n이 되면 나가버리고 한 번 출력하고 한 번 재교출. 그러면 쉬운 문제예요. 그냥 0에서부터 4까지 쭉 출력하고 말아. 근데 코드 구조는 거의 같은데 이거 종료 조건 end보다 크면 그냥 나가. 그리고 이거 3개는 그냥 인덴테이션만 빼면 그냥 i 값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들여써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들여써서 출력할 뿐이지 어쨌든 출력하는 거야. 그래서 들여쓰기 안 한다면 그냥 i 값만 출력하는 거고 여기 재교출인데 재교출이 하나가 아니라 2개로 늘었어.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1은 한 번 출력됐고 2는 2번 3은 4번 4는 8번 출력이 돼요. 또 2의 n승 문제가 되어버렸지. 뎁스가 n이 돼요. 2의 뎁스승. 뎁스 마이너스 1승이구나. 오케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재교출 과정을 그리면 이래요. 2번씩 호출하니까. 또 얘는 한 번 호출했지만 i가 1일 때 한 번 호출했지만 바로 아래 i가 1 플러스 1에서 2가 되는 건 2번 호출했고 그 다음 아래도 2개씩 재교출을 2개씩 하니까 이진출이 형태로 재교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진출이 구현이 바로 이런 형태지. 이진출이 탐색할 때 구현이 바로 왼쪽 자식 재교출, 오른쪽 자식 재교출 바로 이렇죠. 그리고 프린트를 여기다가 프린트를 넣으면 이진출이 탐색하고 같아요. 이 프린트를 여기다 놓으면 프리오더 탐색이고 이 사이다 넣으면은 인오더 탐색이고 끝에다 넣으면 포스트 오더 탐색이고 이진출이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지. 근데 여러분은 그때는 그냥 그 이론으로 외우느라고 배웠겠지만 자 이제는 이런 문제는 아마 안 낼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낼 수 있어요. 여기 이런 정도 코드인데 프린트를 여기다 넣은 경우 이 사이다 넣은 경우 아니면 이 끝에다 넣은 경우 해서 출력을 쓰시오.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제. 그 실행 결과 출력을 쓰시오라고. 근데 실행 결과 이렇게 뎁스 4까지는 안 하지. 한 뭐 2나 3 정도 그 정도로 내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 있으면 이진출이 인오더 출력이고 이 사이에 재교출 사이에 있으면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트오더 출력. 그 이진출이 시간에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던 거 떠올리면서 한번 이거 실행열과 출력을 써보세요. 아무튼 이 부분이 이해된다. 사실은 이거 여러분이 알고리즘 시간, 자료구조 시간에 이해했어야 되는 재교출 구조예요. 이런 구조로 재교출하는 거. 아무튼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호출 과정이 depth first search야. 우리가 곧 depth first search
그 알고리즘 문제, 아니 참 코테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 요 구조로 그러니까 자식 노드가 2개라면 이런 식이에요. 자식 노드가 3개라면 그러니까 자식 노드가 몇 개냐에 따라 이 가지의 숫자가 늘어날 뿐이지 이런 트리 구조가 돼요. 호출하는 재교출 과정이 트리 구조가 돼요. 그게 depth first search도 마찬가지고 또 자식 노드가 2개면 2의 n승, 3개면 3의 n승, 4개면 4의 n승 이 되고 그 다음에 호출 depth first search의 호출 순서가 이래요. 1, 2, 3, 4 이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이렇게 왼쪽 자식 1번 왼쪽 이렇게 호출한 다음에 점선이 리턴해요. 리턴에서 4, 요 순서가 돼요. 이것도 여러분이 코드 읽어보면서 이 출력을 이런 순서로 출력을 쓸 수 있으려면은 이 순서로 이 출력과 이 실행 순서와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실행되는구나 한 스텝 한 스텝 읽어보기 바래요. 이 순서로 실행된다는 것을 또 이해해야 돼요. 이게 재교출을 이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이 실행 순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그림 그리느라고 시간 엄청 공들여서 그린 거니까 이거 그림 그리는 여러분 이거 마우스로 그림 그리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지?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읽어보라고 열심히 그렸으니까 꼭 소스 코드랑 그림이랑 같이 보면서 실행 순서 따라 읽어보기 바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 잘 이해했다면 바로 이 문제를 요 재교출 구조를 이용해서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요. 부분집합 구하기. 왜냐면 이거 중학교 때쯤 배웠겠지. 크기가 n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수는 2의 n승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탐구 능력을 키우려면은 이게 암기 위주 공부, 주입식 공부가 뭐냐면 크기가 n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수는 2의 n승이다. 그렇구나 하고 외우고 넘어가는 게 암기 위주 공부고 주입식 공부고 그러면 역량이 늘지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탐구냐면 왜 2의 n승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생각해 본다고 답이 다 떠오르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왜일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봐야 돼. 그 중에 어떤 것은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아예 모르겠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왜일까라고 생각해 봐도 해야 되고 그 왜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라. 내가 이번 코테 문제 풀 때 계속 강조하는 거. 물어보려고만 하지 말고 검색해 본 다음에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고 왜 안 될까? 왜 이럴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그 생각해 본 내용을 작업일지에 적어라. 디버깅도 생각이죠. 그래서 코테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코테 문제 가지고 왜 그럴까? 왜 이게 안 될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생각하는 시간을 적어도 1시간은 가져라 라는 게 이 과제 평가에서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튼 왜 그럴까? 여기 되돌아옵시다. 자, 왜 그러냐면은 A, B, C 이 3개의 부분집합이라면 요렇게 8개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처음 아무것도 선택 안 한 거에서 시작해서 먼저 첫 번째 원소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왼쪽으로 가면 선택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선택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depth 2에서는 B를 선택하는 거를 시도해 보는 거죠.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마지막 원소, 마지막 depth에서는 C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왼쪽으로만 가면 3개 다 선택한 거죠. 그래서 A, B, C 다 들어있는 부분집합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선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이고. 자, 이러면 8개 부분집합이 다 구해지죠. 그러면 왜 이 n승인지 알겠지, 이제. 원소가
세 개인데 각 세 개의 각각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둘씩 분기되니까 원소가 세 개면 두 개씩 분기하는 걸 세 번 하니까 2의 3승이죠. 원소가 네 개였다면 두 개씩 분기를 네 번 하니까 2의 4승이고. 이 정도는 사실 여러분이 이거 배울 때 이해했었어야 탐구력이 뛰어난, 왜일까 궁금해하고 아 이래서 그렇겠구나라고 스스로 생각이 됐다면 탐구력이 아주 뛰어난 학생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인 거죠. 그 다음에 궁금해는 했어. 근데 원인은 몰랐어. 그러면 장래가 촉망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거꾸로 막 굉장히 뛰어난 학생까지는 아니지만 장래가 촉망되는 거죠. 왜 장래가 촉망되냐면 그렇게 탐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능력 위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탐구하려고 하느냐 위주로 성공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제일 조건이 탐구야. 탐구하고 재능까지 같이 결부돼 있으면 빨리 성공하는 거고, 탐구는 하지만 재능이 좀 부족해. 그럼 좀 늦게 성공해요. 근데 재능은 있는데 탐구를 안 해. 그럼 성공 못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탐구 능력을 해본 학생이라면 요 그림을 보여주는 순간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뭐냐면 부분집합 구하는 거 재교출로 쉽게 구현할 수 있겠구나.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은 탐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해봤던 학생은 아마 떠올랐을 거야. 왜냐면 이 그림하고 지금 위에서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니까. 그래서 부분집합 구하는 걸 방금 위에서 구현했던 그 재교출로 구조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자바스크립트인데 이게 종료 조건이에요. 종료 조건이 뭐냐면 인덱스가 지금 인덱스 위치의 그 항목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 분기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0, 인덱스 0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 1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다가 인덱스가 랭스하고 같아지면 다 선택이 다 끝난 거죠. 그럼 지금까지 선택했던 거 출력 하고 리턴. 이게 종료 조건에서 종료하는 거고, 자, 재교출 2번. 자, 첫 번째 재교출은 인덱스 위치의 항목을 선택하고 재교출하는 거고, 두 번째 재교출은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이 파라미터가 선택한 항목들의 배열인데 여기에다가 선택한 인덱스 위치 항목을 넣어야죠. 이거 자바스크립트 공부한 학생은 이 문법 알죠? 그리고 이걸 자바로 구현하면은 이거죠. 자바는 저런 간결한 문법이 없어서 selected to라는 배열을 이렇게 하면 selected 배열을 복제해요. 복제해서 selected to가 똑같이 복제돼서 새로운 배열이 목록이 만들어져요. 거기에다가 얘를 넣으면, 자, selected to 목록은 얘를 선택한 목록이죠. 그걸로 재교출. 얘는 선택 안 하고 원래 그대로 재교출. 이렇게 두 번 재교출하고 실행을 하면 실행 결과를 안 썼지만 여기 썼구나. 이렇게 모든 부분집합이 다 이렇게 구해져요. 그래서 부분집합을 찾는 문제는 요 재교출로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즘 코테 문제는 부분집합을 다 출력하시오.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도 안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내냐면 숫자가 n개가 주어졌어. n개의 숫자 중에서 r개의 숫자를 더해가지고 그거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 합계의 최소값은 얼마인가를 리턴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잘 생각해봐. n개의 숫자 중에서 r개를 선택해. 그래서 그거의 합계가 얼마인가. 이거 NCR 문제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봐요. NCR 문제하고 부분집합하고 무슨 상관이지? NCR 문제하고 부분집합 문제하고 무슨 상관일까? 상관이 있죠. 넘어갑시다. 그 얘기부터 먼저 하지. NCR 문제는 예를 들어 A, B, C, D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게 이거죠. 부분집합 중에서 크기가 뭐에 해당하는 부분집합만 골라낸 거잖아. NCR 조합을 다 찾는 문제랑 부분집합을 다 찾는 문제랑 구현 형태가 매우 비슷해, 유사해. 그냥 골라낼 크기를 보고 골라낼 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걸 외우려고만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뭐랄까 조금씩 이게 지금 내가 이 강의 노트를 적어 나간 이 순서가 내가 옛날에 공부하면서 아 이렇구나 깨달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탐구해낸 아마 여러분 나이쯤일 거야. 자료구조인가 알고리즘 공부하면서 내가 옛날에 깨달은 내용이에요. 이런 시나리오로 설명해 놓은 책 없는 거 알잖아. 그냥 내가, 이렇구나라고 내가 탐구해낸 거고, 이런 시나리오로 쓰여진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렇구나. 궁금해하고, 그렇구나. 이러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식이 넓어져요. 암기 위주로 공부하면 지식이 딱 암기한 거 하나 독립된 섬으로 있어서 이게 서로 묶여가지고 커지지가 않아. 암기 위주 교육, 주입식 교육, 암기 위주의 교육은 확장성에 있어서 문제가 돼요. 언제까지만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냐면 학생 때 시험 볼 때는 암기 위주 공부가 효과가 있어.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시험 보는 거 드물잖아. 직장에서 개발할 때 닥치는 문제는 다 탐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서울대생이 사회 나가면 바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진짜인데, 왜냐하면 암기만 잘해서 서울대 간 사람들이 있지. 탐구 능력 없이 암기 위주 능력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사회 나가면 바보가 돼요. 오케이, 되돌아 갑시다. 자, 부분 이해하기 바라고. 재교출, 이거 지금 간단하게 쭉 설명해서 다 이해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앞으로 녹강은 코테 문제 풀이 말고 지금 앞으로는 이제 이 이론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만 다 설명할 수 없고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녹강과 수업 시간과. 좀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좀 이런 코드 설명 같이 지루한 강의 노트에서 좀 지루한 부분은 녹강 만들어서 올릴게요. 이 강의 노트도 좀 코드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막 떠들어봤자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코드 한눈에 안 들어올 테니까 녹강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래서 이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만큼은 순서대로 쭉 열심히 곰곰이 분석하고 읽으면 그리 어렵지 않을 테니까 다 이해하기 바래요. 열심히 읽고 또 읽고 해서 이게 어려운 코테 문제, 재교출 문제 푸는 데에 아주 기초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오케이. 몇 가지만 설명을 하고 좀 더 설명을 하고 마칩시다. 여기 요 재교출은 선택을 하고 재교출 먼저, 그 다음에 선택을 안 하고 재교출. 이 순서니까 왼쪽은 다 선택한 거고 오른쪽은 다 선택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는 게 더 쉽겠구나.
그림으로. 왼쪽이 먼저인데, 왼쪽이 선택을 하는 쪽이고, 오른쪽이 선택을 안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실행 순서는 왼쪽부터야. 그러면 출력을 하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런 순서로 출력이 되겠죠. 즉, 코드에서 보면 선택을 하고 재기호출, 그 아래 선택 안 하고 재기호출. 그런데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재기호출 순서를. 순서를 바꿨어요. 선택 안 하고 재기호출을 먼저 하고 선택하고 재기호출을 그 뒤에 하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왼쪽은 아무것도 선택 안 한 거고 오른쪽은 다 선택한 거죠. 이것도 그리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구현은 이해하기 쉬운 구현이었고, 효율적인 구현은 아니야. 메모리 사용량이 좀 과도해요. 왜 과도하냐면, 여기서 계속 복제가 되니까. 복제. 여기도 자바스크립트가 배열 복제고, 자바 구현도 마찬가지고, 자바 구현도 여기서 실렉티드 배열을 복제해서 실렉티드 2를 만든 다음에 실렉티드 2에다가만 그 인덱스 위치의 항목을 선택을 해서 add 해줬죠. 계속 복제해요. 재교출할 때마다, 선택하는 재교출할 때마다 계속 복제가 일어나. 그럼 메모리가 많이 차지하게 돼서 시간 효율 따지는 코테 문제에서 뭐 메모리 부족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시간 초과 에러가 날 수도 있죠. 그럼 복제 안 하는 방법은 없느냐? 있어요. 쉬워요. 선택하는 재교출일 경우에 자바스크립트 실렉트드에다가 복제하지 말고 그냥 선택했으니까 이 인덱스 위치 항목을 add해. 이 푸시가 add죠. add했어요. 그리고 선택한 재교출을 해요. 그 다음에는 제거해. 그럼 빠졌으니까 선택 안 한 거지. 그 다음에 이건 선택 안 한 재교출이죠. 넣고 재교출하면 선택한 재교출이고 빼고 재교출하면 선택 안 한 재교출이죠. 그럼 복제는 아니지. 넣었다 뺐다만 하는 거지. 아무래도 복제하는 것보다는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빠르죠. 연산도 빠르고 복제를 안 했으니까 메모리 사용량도 적고. 자바도 마찬가지죠. add하고 재교출, 그 다음에 remove하고 재교출.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순서 바꿨어요. 선택 안 하고 그냥 호출하면 선택 안 하고 재교출이죠. 그 다음에 넣었어요. 넣고 재교출. 그러면 선택하고 재교출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꺼내야 돼. 여기서 꺼내야 돼. 여기를 주의해야 돼요. 왜 꺼내야 될까?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림으로 봐야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림으로 보면 이 화살표로 내려가는 게 재교출이죠. 자, 여기서 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C를 선택했어요. 재교출했어. 그 다음에 리턴해야지. 이 노드의 값이 selected 배열이에요. 이 노드의 값이 이 selected 이 값이야. 그래서 처음에 selected 값은 비어 있고 다 선택하면 selected에 ABC가 다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 노란색을 봅시다. 빈 배열했는데 C를 선택했어. 그러면 그 selected 배열에다가 C를 넣었겠죠. 그 다음에 리턴을 하면 selected 배열의 값이 요 값으로 되돌아가야 돼. 리턴을 했으니까. 되돌아간다는 얘기는 이게 select 했다가 리턴할 때 그 select 한 거 빼야지. 다 그래요. 여기도 연두색을 봅시다. selected 배열에 B만 들어있어. 근데 C를 선택했어. 그러면 C가 add 됐죠. 그런데 리턴할 때 다시 빈 배열로 B만 들어있는 배열로 되돌아가야지. 리턴할 때 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리턴할 때 B도 빼야지. 그래서 빈 목록이 돼야죠. 그래야 여기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왼쪽 이거 재교출 과정 알죠? 이렇게 재교출했다가 리턴
재교출, 리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재교출, 이쪽으로 재교출, 리턴, 여기 재교출, 리턴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재교출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리턴할 때 빈배열로 되돌아간 다음에 재교출해야 A만 들어가지. 그런데 여기서 C를 리무브 안 해봐. 안 하면 C가 들어있는 상태로 1로 내려갈 거 아니야. 자, 이 말을 지금 이해되는 학생도 있고 이해 안 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실행 흐름, 이 그림을 보면서 셀렉티드 배열의 값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재교출 과정에 실행 흐름 순서대로 읽어야 이해가 돼요. 실행 흐름 순서대로 셀렉티드 배열 값이 어떻게 변화가야 되는지, 왜 리턴할 때 빼야 되는지, 자, 코드랑 그림이랑 놓고 실행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이 문구가 이해될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기 바래요. 재교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코테 문제 풀 때 이렇게 구현해야 되니까. 복제하면 안 돼. 시간 초과, 메모리 초과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이게 코테스러운 연수 문제예요. 입력으로 저런 마이너스 플러스가 섞여 있는 숫자들이 들어있는 숫자 목록이 주어졌어요. 첫 번째 문제는 그냥 평범한 문제. 모든 부분집합을 다 출력해라. 이건 쉽지. 위에 있는 내용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 2가 코테 문제라면 이런 식으로 내죠. 자, 저런 숫자들 목록에서 부분집합의 합계를 모두 출력하라. 이것도 좀 쉽네. 그치? 이것도 좀 쉽네. 부분집합 구한 다음에 부분집합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합계를 출력하는 거니까. 근데 이 문장을 이렇게 문제를 안 내죠. 이렇게 문제를 내면 힌트를 주는 거니까. 이런 문제라도 이렇게 표현하죠. 파라미터로 주어진 정수 목록에서 임으로 정수를 0개 이상 골라서 그렇게 고른 정수들의 합계를 모두 출력하는 솔루션 함수를 구현하라.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이 같은 문장이야. 같은 뜻이야.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 구현하라는 말이구나가 문제에 적혀 있지만 이 말은 어떻게 구현하는 얘기인지 안 적혀 있지. 문제 2와 구현 2의 다른 표현, 문제 2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러죠. 문제 2의 다른 표현. 코테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안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줘요. 문제를 읽고 이 문제가 이런 문제라는 걸 스스로 알아내야 돼.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읽고 이 문제가 뭘 하라는 건지 이런 말인 걸 알아내는 것, 이것도 탐구 능력이에요. 이 능력도 노력 안 하면 안 생겨. 노력이 뭐냐면 문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바로 검색하거나 찾아보지 말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하고 생각을 하는, 적어도 뭐 10분, 20분 생각을 하는 훈련. 그게 탐구고, 그거 해야 생겨요. 그리고 정 모르겠어서 찾아봤어. 그럼 그 다음에 되돌아와서 찾아보면 이제 풀이를 보면 문제가 뭘 구라는 건지 이해가 됐겠죠. 이해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다시 읽어봐. 문구가 이런 문구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걸 깨우쳐야죠. 그런 노력을 해야. 이게 지금 코테 문제, 여기 지금 탐구 능력 훈련이 전혀 안 되는 학생은 문제를 읽어서 이게 뭔 말인지 이해 못해서 푸는 그런 단계의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탐구 능력 훈련이 전혀 안 돼, 매우 부족해서 그래요. 그 훈련을 해야 돼. 자, 똑같은 문제인데, 코테 문제 이렇게 주어져요. 이게 지금 문제 1, 문제 2, 문제 3이 다 거의 비슷한 문제야. 파라미터로 주어진 정수 목록에서 임의의 정수, 파라미터로 주어진 정수 목록에서 임의의 정수를 1개 이상 골라서 이 공집합 제외하라는 거지. 그렇게 고른 정수들의 합계들 중
서로 다른 수가 몇 개인지 리턴하는 솔루션 함수를 구현하시오. 딱 코테 문제에 나올 만한 문제고, 이게 레벨, 이 정도 문제면 레벨 1보다는 좀 어렵고, 레벨 2보다는 약간 쉽고, 레벨 2 치고는 쉬운 문제, 레벨 1 치고는 어려운 문제. 찍자면 레벨 2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야. 부분집합 구하는 거예요. 부분집합 구한 다음에 그 숫자 다 더해가지고, 그렇게 더해진 합계의 종류수를 구하는 건 세트 객체 있으면 되잖아. 세트. 자바스크립트도 셋이 있고, 해시 셋, 이런 거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셋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주목된 값은 셋이 걸러주니까 마지막에 셋의 크기가 바로 주목되지 않은 값의 이 문제가 구하라는 거지. 자, 이렇게 탐구를 해왔다면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그냥 이 문제, 이게 코테 문제에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서 답을 찾아보고 답을 봐가지고 코드를 이해하고 그러면 답은 이해가 됐어. 그렇지만 탐구 능력은 안 생겼어요. 이 문장을 약간만 바꿔도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지만 이 문장의 문장만 약간만 바꿔도 못 풀지. 왜냐하면 레벨 1, 이 문제 1, 문제 2, 문제 3, 이 세 문제가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이해 못한 상태에서 읽으면 전혀 다른 문제처럼 읽히잖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NCR 조합은 녹강에서 설명할게요. 이 부분집합 문제에다가 사이즈가 R인 것만 골라내면 그게 NCR 조합이에요. 거의 같은 문제야.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좀 과제 문제, 어려운 문제 빼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 수업 계획을 할 때, 내가 여러분의 수준을 좀 너무 높여잡았던 모양이에요.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서 확 낮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쉽게 기초 위주로 설명을 하고, 문제도 좀 쉬운 거 위주로만 내고, 그래서, 왜냐면, 레벨 3 문제를 푸는 학생이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다수는 레벨 2쯤인 것 같아. 레벨 1이나 2.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출게요. 수업도 그렇게 기초 위주로. 그리고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 강의 위주로. 이 강의 내용을 열심히 듣고, 이해하고, 코드도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바라고, 이 문제들, 이 강의 노트 내용만 읽었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 강의 내용만 쭉 이해했다면 문제 읽고 바로 대부분 그냥 그리 힘들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야. 특히 이 문제는 딱이야. 앞에서 말했던 거잖아. 부분 수열의 합. 숫자들 중에서 부분 집합을 골라서 합계를 내라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소수 만들기. 이 문제는 숫자를 골라서 소수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럼 숫자를 골라서 합계 낸 다음에 그게 소수인지 봐야 되죠. 소수인지 확인하는 코드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지난 시간에 수학 강의에서 설명해야만 한 내용인데 빠뜨렸죠. 그래서 지금 수학 강의 노트도 좀 이런 몇몇 내용을 업데이트 했어요. 뭐가 업데이트 됐냐면, 그래서 이 부분 보세요. 코테 문제 풀 때 필요한 것들이니까 소수 확인, 여기 소수 확인하는 방법.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왜냐하면 왜 이렇게 구현하는가 이 설명은 아래 약수 찾기 부분, 약수 찾기 부분도 추가해 놨어요. 보니까 약수 찾는 코테 문제도 있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약수들 찾기.
이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그 다음에 약수를 찾기,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이 코드를 이용하면 된다고 코드도 놨으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코테 문제 풀 때 이런 거 필요해? 특히 소수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그 코드는 당장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 풀 때 필요하고, 한번 읽어보기 바라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고, 강의 여기까지고, 설명 못한 뒷부분은 녹강 만들어서 올릴게요. 자, 마칩시다.